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17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 TV 주간 박종진입니다. 네, 오늘 또 오래간만에 우리 젊은 청년들과 같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 이제 일본에 갔는데 역시 그때 아마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그때 간다고 하는 날 우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역시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면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제가 무산될 줄 좀 알았어요. 그때 이렇게 감이 좀 왔었는데 윤상현 의원 지금 어떤 입장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와중에 국회에서는 뭐 KT 채용 비리 가지고 지금 김성태 의원 1인 시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고 또 더 뜨고 있는 조대원 한국자유한국당 고영정 자유한국당 고영정 당협위원장. 옛날에 한국자유당 이런 건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는 고영정 지금 뭐 자유한국당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 나온 이후에 막 방송 막 엄청 나오던데. 저 원래 좀 몇 군데서 불러줬습니다. 근데 예, 뭐 사실 방송 부른데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예, 골라서 나가는. 예, 우리 지금 박종기님 좋아해서. 예. 그리고 우리 유재일 두고 있는 고양정 공천은요 제일 늦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제일 늦게 됩니다 저런 거. 제일 애미기다가. 빨리 왜?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저격 공천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그 핵심 아닙니까? 잡아야 될 사람이 정부 실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가 다 잡아놨는데 뭘 그게 심상정 아니에요? 아니요. 뭔 소리야, 김현미. 김현미 장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잡느냐 마느냐는 끝까지 똥줄을 태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전략 세울 때 그래가지고 애먹일 겁니다 공천 놓고. 그럼 이준석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뭔 소리야? 당이 다른데. 당이 다른가? 미안해. 저는 뭐 당이 정상적일 때 도리어 아주 비정상적이었다가 정상으로 이 회귀하는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이 됐고, 우리 당의 기존 논리라면 조대원 같은 사람이 뭐 줄도 안 서고 돈도 안 갖다 주는 사람한테 또 바른 말 입 바른 소리 하는데 심사 점수만 가지고 제가 당협위원장 되는 이런 과정이 옛날에는 불가능했겠죠. 근데 이제 변했고. 이 우리 방송에서 종진이 형이 지금 이제 계속 11만 명 구독자라고 이제 자랑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한 줌도 안 되는 협박이냐면은 지금 11만 명 나누기 250 해보세요. 전국에 250개 지역구 있으니까 보통 고양정에 몇 명 있어요? 한 400명 되나? 그러니까 400명 정도는 열렬한 팬을 가지고 있다. 뭐 일반 당원은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돈 내는 책임 당원은 뭐 오락가락하지만 기백명 수준이거든요. 아, 그렇죠. 수도권 다 그래요. 네, 1,000명 넘어간 데 거의 없어요. 뭐 영남 같은 데는 4,000명, 5,000명, 심지어 7,000명도 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TK 지역이 당내 선거를 하면 압도적인 힘을 발휘를 해서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현실인데, 항상 이렇게 모든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공천 탈락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간 박종진이 주간 조대원이 되는 거죠. 주간 조대원에서 같이 하는 거야? 형님은 아니지. 형님은 국회로 가시고. 내가 가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기득권에 저항하다가 타의에 의해서 타의도 민의가 아니라 기득권의 의지에 의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그게 잠시 죽는 길이지 그게 영원히 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그 지역구에서 권리당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민주당은 한 1,000명 있으면은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동네에 따라 다른데 확실한 자기표 1,000표 있으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경선할 때 한 몇 표 정도 봐요? 확실한 자기표 몇 편 있으면 이긴다고 봐요? 300표. 우리가 볼 때 이래요. 일반 국민 300표. 여론조사, 만약 경선하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에다가 그 다음에 책임당원하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를 50% 보는데 샘플 보통 1,000개 정도로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책임당원이 수도권에 1,000명 넘는 데가 잘 없어요. 대부분 500에서 한 700 뭐 이 정도인데 근데 투표를 다 응답을 하느냐 또 그것도 응답도 안 해 책임당원도. 한 절반 정도로 봤을 때는 책임당원 한 300, 400 결국 경선에 이기려면 책임당원 한 200명만 확실히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이길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경선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예, 생각보다 숫자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뭐냐면 그리고 새누리당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지방선거만 해도 구청 가가지고 이제 구청에서 현장 투표하거든요. 투표율이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160 몇 대 130 몇 초로 결정난 수도 있어요.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표가 필요하지가 않다. 경선에서 이기는데. 네, 네, 그러네요. 네, 그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나는 어렵게 이겼다고 봤는데 아주 그래서 이렇게 나 간단하게 되는 줄 몰랐어. 나는 그런 거 분석할 줄도 몰라. 자, 육사 왜 그만뒀어요? 나 그게 궁금해. 육사는 졸업했죠. 왜 그만? 장교를. 그왜 그만뒀어? 아니 댓글을 보니까 내 미워한 댓글에 어떤 건 나오냐면 너무 궁금해. 저놈 솔직히. 봐라 그 육사 나오고 저기 대위까지밖에 못하고 잘린 놈이다. 저게 무슨 육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그 훌륭한 사람들이 5년차에 전역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만뒀어, 솔직히? 이제 1학년들 신입생들이 가서 자기가 왜 육사에 왔냐 선배들이 물어요. 그럼 대부분 딱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하나는 나라를 위해. 아니요. 하나는 가난해서 왔다.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주로 이제 군인이 되고 싶다. 거기서 더 용감한 친구는 장군이 되려고 왔다. 뭐 우리 중대는 한 명도 참모총장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근데 조대원이 또 올라가서 대답하기를 저는 여기 대통령 되는 학교인 줄 알고 왔다. 그래서 갑자기 한 3초에서 4초 정도 중대원에 한 80명 이상이 딱 정적에 지금 나이들은 그때 우리 4학년 때 선배가 야 저놈은 큰일 할 놈이네 큰일 낼 놈이야 큰일 낼 놈이야. 그랬어? 그리고 제가 제가 박수 친 사람 장군 됐죠. 그 선배는 장군 못 됐습니다. 그래서 대위 때 왜 그만뒀냐고. 근데 이제 군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정치적 꿈이 있는데 계속 군생활을 해서는 이게 대통령이 못 되는 시대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 대통령 꿈을 계속 가졌던 거야? 군대 소위 중위 대위 때도? 13살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아, 너 진짜 또라이구나. 야, 우리는 잠깐 있다가 말잖아. 변함없는 거야? 뭐 꿈은 저기 그러면 거기서 힘을 불러서 후퇴 탈라에 일으키지 그랬어. 원래 육사 갈 목적이 그거였잖아. 아니 뭐 정치 쿠데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은 육사 출신은 군의 엘리트를 키우는 곳이다. 육사는. 그래서 그러면. 군생활에 집중해야 된다. 그럼 저는 늘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상한학교는 역대로 국가 엘리트를 키우는 곳이다. 그래서 이 군복무를 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리더십을 배양하고 난 뒤에 사회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 예. 군의 엘리트가 아니라 국가의 엘리트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아유. 그래서 지금도 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고. 예. 조금 전에 잘못 발언하셨으면 그냥 정치 생명 끝날 뻔하셨어요. 그때 다 예스 했으면. 걱정하지 말고 네. 우리 주간박중률에 충실히 나와. 그럼 경선은 끝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기만 충실히 나와. 딴 아니 거 지금 안 해도 될것 보는 같아. 시청자가 매료돼가지고 매료됐어, 이미. 400명이 가가지고 청기남 넣으면 돼 오늘. 계속이야. 심지어 내 거리 가보니까 주간박중린에서 봤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거봐 있었고, 있다니까. 실은 그리고 저를 따라다니는 그 정복과 형사님들도 주간박종진을 다 모니터했다고 저희 동네는 그 낙집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주간 박종진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동네에 있는. 예, 식당 가면은 아주머니들이 쉬는 시간에 많이 보시더라고요. 야, 이거 갑자기 또 업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형님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원래 형님이 무슨 나는 말을 했는지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는 기억 안 아무것도.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그 화이트리스트 일본에서 만약에 배제가 될까요? 요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배제 안 될 것 같아. 내일 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화이트리스트 나는 배제 일본이 할까?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비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 8월 3일 날 그 방콕에서 한미일 외무장관이 모여서 지금 회담을 한다잖아요. 한국은 거기에 지금 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거기도 안 만날 것 같아요. 현재 보면 만나긴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하는 거니. 근데 한국이 사실은 미국 보고 이 상황에서 중재 달라고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이제 중재가 되는데 미국이 중재한 오늘 언론을 보니까 나온 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마라. 그리고 한국은 일본 기업을 소위 말하는 전범기업이라는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지 마라. 이게 사실은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에 지금 뭐 축창 얘기하고 쫄지 말자 얘기하고 이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현 정부의 기조대로 한다면 미국의 안을 거부해야죠. 중재안이 네. 정확히 일본 제안이잖아요. 지금 보면 똑같잖아요. 같은 거야. 근데 미국, 더- 일본은 계속해서 좀 근데 같이 더 웃긴 가고 거는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겠다고 지금 일본 외상이 31일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리어 일본은 끝까지 가자는 분위기고 그쪽에서는 육참골단 내가 저기 이번에 살을 좀 내더라도 한국에 등뼈를 뿌려놓겠다고 지금 달라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순수하게 지금 자발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정부를 밀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내면 뭐 좀 한국당도 욕먹고 그렇게 반일만 하는 걸로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냐. 결국 그 길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현 정부가 하는 방향이 지금 그 길이 맞느냐. 맞다면 초단적으로 협조해가지고 나가야죠. 근데 이 끝은 과연 뭘까?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걸 거부하고 나갈 것인가? 저는 이것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요새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증거예요. 대외 자산을 일본의 대외 자산을 그 압류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다. 일본의 영린을 건든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데 경상 수지는 200조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일본이 대외 투자를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중국하고 문제도 일본이 기금으로 다 해결했어요. 3,650명일 거예요. 그것도 다 기금으로 만들어서 무슨 평화기금 이런 거 만들어서 줬거든요. 우리처럼 기금 엎어버리고 개인 청구권 다 인정해버리면 난징 대학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고 뭐고 모든 국가 간의 협약을 이건 개인 청구권 소멸해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요. 일본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대외 자산을 다 압류한다? 일본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그 병자호란때 우리가 당한 거 중국에 청구할 수 있나요? 그것도 궁금해. 그럼 걔네들이 그러겠죠. 공소시효가 지나간 건가요? 청나라하고 명나라랑 다른 나라고 지금 이 나라하고 다른 나라라고. 지금 일본이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웃기냐면 개인 청구권 인정하거든요. 개인 청구권 인정하고 다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하는데 걔네들이 46년 8월 11일에 무슨 법을 만들어서 회계장부를 바꾸거든요. 회계장부를 바꾸면서 그 전에 있었던 법인과 지금의 법인들은 다른 법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당신들이 징용 와서 이렇게 강제 노역한 건 다 인정을 하지만 그 이전 법인이다. 그래서 지금 그 소멸됐다. 청구 대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패소 판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일본이.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거하고 이거랑 무슨 구일본 제철하고 신일본 제철하고 똑같은 회사지. 빵. 이거란 말이죠. 같은 회사지 무슨 소리야? 그거 뭐 법인만 잘못 잠깐 바꿨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른 회사인가? 말이 안 되는 거. 일본이 그건 꼼수지. 그래서 그 완전 꼼수인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쟤네들이 정말 잘못한 건데 나쁜 놈들이고 저도 진짜 일본 욕 많이 하거든요. 다 그런데 이게 국제정치적 현실인데 일본이 자기네들의 대외 자산을 압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하고 그 얘네들이 지금 EUV 라인 딱 완성되는 거 삼성이 100조 투자한 걸 딱 기다렸다가 그게 이제 양산되기 시작할 시점에 엿을 매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서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끝까지 간다? 삼성 EUV 라인을 멈춰 세우고 지금 종합주가지수 2,000 밑으로 내려갔나? 오늘 그거던데. 그런 거죠. 이게 저는 이 지금 난리 났죠 주가가. 아니요, 지금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20조 빠졌어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완전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난리 난 형태다. 형국이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국가 간의 이 대립이 붙었을 때 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건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는 내부에선 치열한 그 다른 이견과 논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약점이나 허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돌발 변수에 대처할 수 있지. 그게 없이 단일 대우 똑같은 목소리, 다른 목소리는 전부 다 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다 눌러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우리 전략팀의 진보 쪽에서 저한테 조언하는 분들이 이 이슈는 다 네 말이 맞다. 너를 이해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 꺼내면 지금 흥분한 상태인데 국민들이 일본에 흥분해 있고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네가 그 얘기하면 야 저놈도 봐라 저 자한당이네 이렇게 하고 너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뒷감당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국익에 관계되는 문제는 좀 바른 얘기를 해야 된다. 조대원이 국가를 이끌어간 지도자는 냉정해야 된다. 냉철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게 없는데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출구 전략이 없이 가면 그러면 이 지지자들 문재인 정부가 날 배신했다고 얘기를 하겠냐. 이거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얘기해주는 나 같은 인간이 그러니까 전 정치인 아니잖아요. 평론가가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출구 전략이 나오지. 제한적으로는 아마 이 연말부터 이제 또 나올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총선 앞두고 책임론이 일게 되면요. 제 생각에는 일본에 대한 강경 조치 속에서 우리가 경제 뭐 좀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야당이 안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경제 좀 수치가 안 좋게 나왔다로
바로 순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거를 뭐 장기화 국면을 저는 한 두세 달은 더 갈 거라 생각하는 것이 연말 경제 실정에 대한 선거 앞두고 가장 무서운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 대한 비판 쪽으로 이제 아마 야당과 일본을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총선용으로 이거를 그렇게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아까 조대원 당협위원장하고 저하고 같은 입장인 게 뭐냐면 당의 이익보단 국익이 먼저인 거죠. 당연하죠. 지금 그 목소리를 해서 이거를 자한당도 만약에 이걸 총선용으로 이용하려고 이 짓을 하면 자한당도 이건 진짜 민주당도 국민이 이거는 자한당도 흥분한다, 민주당도 이거는. 이거를 그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목표를 뭐로 잡아야 되냐면 목표는 삼성 EUV 라인이 가동돼서 대만 TSMC하고의 그 파운드리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거, 그걸 목표로 삼고 당이 만나야지 총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디테일하게 한정적으로 가야지. 이걸 전면전으로 번지게 하는 사람들은, 갈등을 고조시키고 전면적으로 가는 사람들, 그거는 정치꾼이라는 거죠. 오늘 어젠가 오늘인가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 말이 참 저는 와닿았던 게, 국산화 6개월에서 5년 사이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러면서 야 진짜 6개월에서 5년이라는 말을 저를 가볍게 하는구나. 진짜 보면 6개월에서 5년? 5년에서 너무 5년 뒤에 공간이 넓다. 5년이라니. 아니 근데 민관경 그 협력회의에서 6개월에서 박영만 5년. 대한상교 회장이 이거 이 반세기 돼도 안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정부에서 하는 거 말하는 것처럼 이 단기간에 기술 축적이라는 게 안 된다. 국제 정치에서 그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호 의존도 산업 분업을 봤을 때 우리하고 일본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게 우리가 17배를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2000년에. 근데 지금 4배까지 줄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20년 정도가 있으면 일본과 우리의 상호 의존도가 1대1로 가는 게 한 20년 정도. 그럼 우리한테 지금 벌어야 되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고, 지금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건데. 예리한 지적이네. 예, 지금 부딪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일본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원래 그 왼쪽에 계신 분들 전형 시나리오가 바른 말을 하다가 좀 공격을 세게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형 한면을 느끼고 이제 어제 내가 안경 맞추러 이래 갔더니만 일주일 동안 안경 손님이 한 번도 없었던 적도 있을 정도로 경제가 지금 최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되고 전면적인 이제 경제 대립 구도로 가면 저기는 우리보다 적어도 경제가 3배가 커요. 우리는 3배가 작고 아시겠지만 경량급에서 화려한 기술 뭐 테크닉 보여주고 해도 중량급하고 왜 경기를 잘 안 하냐면 한 대 스쳐도 중경량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그 자영업자 위기도 정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가 중요한데, 그 지난번에 정부가 이런 말 했어요. 자영업자가 위기다 그랬더니만은 정부가 분석했을 때는 다들 인터넷 쇼핑을 해서 그렇다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저희 동네에 있는 그냥 소매점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열받은 거예요. 예, 그걸 지금 그 변명이냐 해명이냐 대안이냐 그거 답이 없어요. 지금 정부가 지금 보면은 인터넷 쇼핑 때문에 그렇다는데. 인터넷 쇼핑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쿠팡 있잖아요. 근데 쿠팡이 지금 신세계, 이마트는 이런 데 다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쿠팡이 또 소프트뱅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매한다.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쿠팡의 뒤에 있는 소프트뱅크의 그 비전 펀드라는 거의 구성을 봤느냐. 걔네들이 100조짜리예요. 100조짜리. 여기다가 엔디비아, ARM 다 들어가 있어요. 아랍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아랍 돈 들어갔는데 그 아랍 돈을 리버리지를 땡긴 거예요. 소프트뱅크가. 만약에 쿠팡을 그렇게 하면 그 뒤에 있는 거기에서 엔비디아, ARM 이런 것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삼성의 파운드리로 수주해야 될 고객사를 공격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한데 종진이 형 용량 초과했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 얘는 천재야. 남의 마음도 다 알아. 형의 숨소리만 들어 느껴져 이제. 아니, 보니까 옆에 조용히 숨소리. 아 쿠팡이 뭐냐고. 쿠팡이요? 먹는 거. 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 먹는 거. 아니 우리는 인터넷 이런 거 할 줄 몰랐어. 새로 나온 빙수 하는 쇼핑 집이에요. 이런 거 할 줄 모르고. 요즘 뭐 그럼 큰일 나요. 정착했어 그래가지고 쿠팡도 모르고 어떻게 작년 매출액이 4조가 넘었고요.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앱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그 티몬한테 쓰는 아세스? 티몬 쿠팡 얼음 먹는 거예요? G마켓. 아니 아 G마켓 알죠? G마켓하고 내가 11번가인가 뭐 그거 11번가 그건 한국 건가요? 요즘 근데 젊은 애들이 더 하는 게. 아 쿠팡은 이거는 우리나라 게 아닌 거지 일본 건가요? 일본이 투자하는 우리나라. 아 그러니까 이 쿠팡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거 아니가 음식하고 의료 전자상거래. 뭐 비행기 티켓하고 다 해요. 여기서 다 해요. 로켓 배송 모르세요?
로켓? 로켓 배송 모르세요? 그런 거 몰라. 하여튼 큰일 났네. 네. 아 이거 쿠팡이 쉽게 얘기해서 유통업자구나. 오픈마켓 같은 거죠. 플랫폼이죠. 아 그래서 이제 쿠팡 한국의 얘기하는 아마존이 거야.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는 쿠팡에 대응하는 업체가 어떤 게 있어요? 쓱 있죠, 쓱 배송 이런 쓱이야, 거. 우리는? SSG. 그건 그러니까 못 들어봤다. 신세계. 아, 쓱. 신세계를 쓱이라고 해요. 쿠팡의 경쟁업체가? 경제업체. 그럼 우리가 쓱을 이용해야 되겠네. 이제 그렇게 결론이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국산품 애용 운동이 되는 거고. 다이소 맨날 나오잖아. 다이소가 우리가 일대 그 지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다. 뭐 대성인가 다이소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또 일본 지분이 들어가 아니 있거든요. 우리 동네 참치집은 일본 지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상대동 아저씨가 하는데 왜 불매운동? 근데 그거 불면등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동네 참치집은 왜? 참치집을 왜 참치가 일본 거라고? 아니 우리 일식 비슷한 거라고. 우리 집 사람도 이자카야 가게 같은 하는데 거. 지금 어떻게 이자카야 일식 문화라고. 야. 초밥집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가지 말자 그러더라고 우리 집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우리가 뭐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했을 때 좀 소비 성향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비 성향을 줄이는 이런 운동을 한다? 이게 아니, 제가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업종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점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은 우리 탕투적인 멘트지만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은 관계 없으나 또 한 번씩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까 말했듯이 일식집은 일본 자본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식집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게 일식집이 어떻게 일본 자본이야? 그럼 정두원 의원도 일식집 하셨는데? 일본 문화죠 그냥 그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본 문화죠. 제가 간식으로 자주 먹는 게 와사비 콩인데 그건 일본 문화입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라고 뭐 그렇게 따지면 피자는 이탈리아 문화인 거고. 와사비 콩은 다 태국산인데? 시청자 여러분, 일식집은 일본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 펜을 그렇게 자기가 안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갔더니 너무 좋은 펜이 있었는데 일제 제품이 안 샀다 그러면서 설명할 때 들고 있던 샤프가 또 일제였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영상에서 댓글로 지적하들 펜 털 거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의지와 다르게 우리가 모르는 상황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타인도 마찬가지인데. 시계 이거 그리고 이게 일본 거. 그러니까 그런 실수할 수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그럼 뭐 사람들이 공격하고 이런 거는 이거 일본 거 아닌 것 같은데. 제네바라고 쓰여 있는데. 제네바예요? 예, 일본 아닌데 제네바는. 네, 제네바 일본 아니네. 네. 제네바는 어디에 써져 있어요? 독일일걸요. 제네바는 스위스죠. 안 낚이셨어, 안 낚이셨어. 낚은 거죠. 당연하지. 형님. 그러니까 동진이 형이 사실 우리가 방송 보면 속으면 안 되는 게 다 알아요. 아니야, 쿠팡 몰라. 진짜 쿠팡은 진짜 몰랐어. 쿠팡 진짜 몰랐어. 정작 막 끌어들어가면 안 낚여.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 생산 도구라든지 일본의 소비재를 가져오는 거 그거를 그냥 일상적인 그냥 자연스러운 거로 봐야 된다. 지금 우리도 부가가치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소니 카메라 앞에 두고. 이거 소니인가요? 네. 맞네. 그러니까 우리가 맞네. 거부해야 되겠다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소니의 경쟁업체는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요? 이 카메라 경쟁업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빨리 만들어야죠. 방송 장비요. 일본산 빼면은 방송 장비, 방송 자체를 제작을 못 한다고. 그래서 요즘 그 기자분들 중에서 영상 취재하신 기자분들 중에서 그 불매운동 동참하시는 분들이 소니 여기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로 그 로고를 가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 모르겠지만은 뭐 가리는 거 가지고 그게 불매운동이 되나? 그러니까 야, 근데 이거 다 빨리 소니. 만들어야 되네. 아니 전부 소니네. 그 뭐지 불매운동 사이트 만드신 분도 쓰시는 키보드가 그 촬영 들어갔는데 그 일제라고. 근데 미치겠다.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가 거의 인구 돌겠다, 5천만밖에 안 되는데 모든 제품 국산하는 게 과연 우리 경쟁력에 도움 될까요? 없죠. 그것도 생각해봐야 하는 아니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지. 아니 북한 뭐 다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아니 핸드폰도 만들어 북한 보면은 뭐 잘 못 만들어서 그렇지 뭐 다 잘하게 대표된 게 콜라 독립 815. 예. 콜라 독립 815 우리 세대는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맛이 없는데 어떡해. 저는요 이 국제 분업과 효율이요. 국제 분업과 효율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함부로 무시하니라 그거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거 빨리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웃 나라인 일본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된다는 거에는 뭐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도 빨리 정신 차리시고요. 이렇게 졸렬한 행동 이제 그만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방송이 굉장히 사실은 모범 방송이에요, 제가 볼 때.
뭐라고 댓글을 받아도 카메라 빨리 모범 끄자. 방송. 네, 우리는 사실만 조금 무질서하지만 무질서 속에 혼돈 속의 질서를 보여주죠. 우리는. 아주 질서정연한 댓글이 박종진을 바꾸라, 박종진을 바꾸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저를 바꿔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죠. 아니 뭐 언젠간 바꿔야 되겠죠. 예, 네. 출마할 때쯤 고향정으로. 대한민국으로 좀 출마를 해라. 아니 뭐